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 중학교 때 굉장히 제 친구 중에 농구 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함께 농구장에 많이 가서 농구 선수들 그 당시에 누구누구 오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요즘에도 오래된 그런 얘기다. 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죠. 예. 허웅이라고 다 실명이 공개된 기사가 났으니까 저희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허웅이라는 농구 선수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번의 임신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낙태를 하고 그런데 그 결혼을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류하는 그런 사인을 주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여자친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죠.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신문지상에 이렇게 오르내리게 됐는데요. 참 여러 가지 허웅 선수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해서 이게 약간 공갈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 네, 그렇죠. 라는 형태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자기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너무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론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론을 보면 대부분 제가 본 그 댓글들은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3억 원이 지나치다고? 2번이나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켰는데 그리고도 결혼을 안 하고 계속 그렇다 그러면 여자가 3억 원 정도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정당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종의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 그 연인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낙태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강요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낙태를 하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는 이런 연인 관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허웅 선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딱 드러났지만 이런 것들 사이 이런 이제 연인 관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낙태가 너무 쉬우니까 결국은 여성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임신 당사자들 간에 서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 사안인데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 동의하고 태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네. 저는 사실은 허웅 선수가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이 이런 일로 알려지는 것. 예, 2번이나 이제 임신을 하고 그랬다면 그 여성분이 이 허웅 선수와 사귀었던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런 여성의 이런 프라이버시가 그렇죠. 알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3억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2번이나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하게 된 여성을 밝혀지게 되는 건데 이건 가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하게 가해죠. 되었어요. 그거를 또 언론에 굳이 공개를 하면서 형사 사건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갭이 크다. 네.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큰 마음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네,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낙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일부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주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하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입법 숙제를 던져줬는데 그 입법 숙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가까이, 그죠? 이게 입법 공백 상태로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뭐 이 낙태와 관련돼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 법들이 한 여섯 개안이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건 다 이제 법안이 이제 사라진 상태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법안을 낸 적이 없죠. 없죠. 사실 전 네, 정부에서 그렇죠. 내기도 했고, 근데 뭐 뉴스 보면 14주 정도의 네, 네, 기준을 설정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전에 방송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4주 기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낙태의 90% 정도는 임신 9주 이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네.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것도 굉장한 책임이나 의무의 반기라는 거. 지금 허웅선수 그렇죠, 사건을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인식의 갭이 커지고 있는지. 얼마나 낙태에 대해서 네. 가볍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간 낙태죄에 생명이 걸려 있는 대해서 건데. 예. 꼭 말씀드릴 게, 이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지금 이 여성 보세요. 내가 임신을 2번 하고 강요에 의해서 혹은 내가 자발적으로도 낙태를 했다는 사실이 강제적으로 까발려지는 상태에 이르른 이 인권 침해 현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일까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그 나온 뉴스 중에서 그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7년간 교제했던 남성이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낙태약 강제로 먹였죠. 엽산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경구 낙태약을 먹여가지고 낙태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낙태죄로 이렇게 동의 없이 낙태를 한 낙태죄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네, 부동의 낙태죄인 예, 거죠. 제가 이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낙태죄가 없어졌다고 손뼉치며 박수쳤던 분들, 낙태죄 일부 조항만 사라진 거고 아직 나머지 조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들, 일부 여성들은 낙태죄가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여성의 기본권을, 행복 추구권을 억압하는 악법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낙태죄의 원래 입법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태아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여성이 강제적으로 낙태당하는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 남성이나 뭐 누구 다른 사람이 결국 관여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처벌 안 받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성이 처벌을 면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제3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되는데, 그렇죠. 본범이 처벌을 안 받을 때는 교사나 방조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성 스스로가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타인은 생명이라고 여겨야만 된다라는 규칙을 정하기가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안타깝지만 돼야 되죠. 이 사건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짜 생각입니다. 저는 허웅 선수 같은 남성분들 때문에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남성 책임법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낙태를 하게 했다거나, 그건 부동의 낙태, 그러니까 당연히 속여서 한 경우는 그렇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낙태를 종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지, 무조건 다 없어지면, 다 자유롭게 되면 결국 돈 문제가 남습니다. 1억 5천이 합당하냐, 뭐 한 명의 아기를 낙태하면 1억이 합당하냐, 이런 그렇죠. 문제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간통죄의 맞아요. 사례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가치가 계속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건데요. 여성들 많이 있는 커뮤니티였는데, 내 친구가 내가 알기로 몇 번의 낙태를 하고 남자친구가 다 다른데 몇 번의 낙태를 했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소개시켜줘도 될까? 이런 과거를 말 안 해주고 소개시켜주는 건 괜찮을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네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 이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정말 자유로워지셨나요? 우리가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 학교 수업이 9시인데 8시, 우리 반은 8시 50분까지 오자.
아니면 우리 반은 좀 더 일찍 45분까지 와서 다른 활동을 하자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자라는 기준을 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번에 허웅 선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한 여성을 그렇게 인격을 어떻게 보면 무참하게 이렇게 좀 짓밟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또 희생되는 뱃속의 아기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가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통죄가 없어질 때 이제 그 판결문에 이 가정이 깨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이고 이제 그 책임의 문제는 위자료와 같은 재산적 민사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명인이신 분이거나 뭐 가정이 있으신 분이거나 알려져가지고 범죄화가 되거나 또는 그런 것이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합의하실 때 비용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비난할 것이냐, 그렇죠. 그 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을 비난할 것이, 이런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움이 점점점 약간 개싸움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본질로 갖고 와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싸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지금 공백 상태로 있는 낙태와 관련된 입법들이 빨리 정비가 되어서 여성도 보호하고 또 아기들도 살리고 또 이런 무책임한 남성도 가급적이면 이제 책임을 있는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뒷부분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여성이 임신을 했어. 근데 낙태를 종용했지만 그러니까 낙태를 안 하시고 낙태를 안 하셨으면은 아예 양육비로 1억 5천만 나왔을 거예요, 한 명당? 그렇죠. 네. 요거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또 혹시 젊은 여성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 왜 낙태를 결정하는 것만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내 아기를 살리고 싶은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고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성들이 소극적이죠? 말을 하는데. 네. 그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조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벌이 좀 자꾸 열어주자는 복잡하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은. 네. 그리고 지원도 없고, 네. 네. 보호를 해줄 어떤 저기가 없는, 그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빨리 시급하게 의식을 갖고, 정말 22대에서는 꼭 법안이 어떻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많은 국회의원들을 네. 뵈봤더니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 그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국민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좀 동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